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저는 사물인식 AI 파트를 맡아서 교육하게 된 라이언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욜로 V8이라는 딥러닝 사물인식 모델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태스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나서 사물인식 모델의 의미를 배우고, 그리고 욜로 V8, 욜로 V8이라는 모델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이라는 게 사물인식 모델의 버전인데, 욜로라는 모델의 버전인데, 현재까지는 11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8도 배우기엔 충분히 최신 버전의 모델이라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고요. 8을 배우면 나머지 버전은 다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론적인 부분과 코드러닝 부분을 같이 저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약 10년간 로봇 관련 분야에 있었고, 현재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에 탑재되는 다양한 AI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이 포항공대 인공지능 연구원이었어서 학생들에게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친 학생분들이 매우 기초 과정이었어서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물인식 기술을 배우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자율주행을 하는데 사물인식 모델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우셨듯이 이미 로봇에 라이다가 있는데 왜 또 카메라를 달아야 되지? 라이다로 장애물을 피하고 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든 배울 때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받아들여야지 기술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다만 사용했을 때랑 카메라를 융합해서 사물인식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라이다만 사용했을 때는 사건 현장에서 로봇이 경찰과 도둑이 같이 있을 때 이들을 모두 똑같은 장애물로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벽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피할 수만 있겠죠. 아니면 혹은 따라가거나. 인간이라면 분명히 경찰은 도와주고 도둑은 체포를 해야 되는 대상일 텐데, 라이다만 달린 로봇은 이 둘의 차이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다에 카메라가 추가돼서 사물인식이 가능해진다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맵 안에서 발견한 장애물이 경찰인지 도둑인지 분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경찰은 도와줄 수 있고 도둑은 체포를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러한 기술을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말합니다. 업계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도 하나의 센서로만 절대 하지 않고 여러 센서들, 예를 들어서 뭐 레이더, GPS, 그리고 카메라들, 이런 수많은 센서들로 수집한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사람과 가까운 판단을 해서 자율주행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물인식 모델이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인식하는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물인식을 하는 영상을 하나 예시로 넣어 놨고요. 2D 이미지에서 사물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배울 욜로라는 모델의 기본 아키텍처인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아키텍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물인식의 근간은 이미지 분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AI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한 강아지 사진에는 이거는 강아지야 이렇게 레이블링 되어 있고, 고양이 사진에는 이건 고양이다 라는 레이블링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NN, 딥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등등의 여러 딥러닝 네트워크로 충분히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사진이 입력되었을 때 그 사진의 고양이의 특성이 더 많은지 아니면 강아지의 특성이 더 많은지 판단을 해서 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레이블링의 개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직전의 슬라이드에서는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만 레이블링을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이의 위치까지 찾아서, 이미지 내 이런 위치까지 찾죠. 위치까지 찾아서 같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학습된 모델이 있다면 이 모델에 사진을 넣었을 때 이제 이미지를 단순히 분류하는 것, 0인지 1인지 2인지 이런 식으로 클래스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안에서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찾는 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거든요. 어디 있는지 찾게 되는 그런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물인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도대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배웠는데, 이제 구축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모델에 이미지를 어떻게 넣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자마자,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아, 모나리자 사진이네 라고 당연히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만든 AI 모델은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것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에게는 이러한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지식이 없는 단순한 컴퓨터라서 픽셀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모델에게 그냥 다짜고짜 사진을 투입하면은 당연히 처음에 에러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물인식 모델이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인식하는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델이 이 사진을 받아들이는지부터 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사진으로 인식을 하지만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하죠. 직관적으로 모나리자 딱 알잖아요. 사실 이 사진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합니다. 고화질의 모나리자 사진을 보면 눈을 확대했을 때 픽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픽셀들은 삼원색인 레드, 블루, 그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각각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픽셀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픽셀 값을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모든 값들을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시켜줘야 비로소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맷이 됩니다. 좀 딥러닝을 이미 배워보셨던 분은 정규화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정규화를 해야지 학습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원리는 좀 수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규화를 해야 된다, 이 전체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줄여야 된다, 그런 것이 학습에 좋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로 컴퓨터는 사과를 볼 때 사람과 다르게 사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픽셀 값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백 사과이기 때문에 한 개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RGB 컬러 이미지가 되면 차원이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3000 픽셀 배열을 AI 모델이 받아들이는 원리를 한번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 동영상이 하나 움직이고 있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네모 박스가 커널인데, 이 커널 안의 숫자는 처음에는 완전 랜덤으로 구성이 되고, 이미지를 돌면서 커널로 연산한 값을 가지고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피처가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커널이 랜덤한 숫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피처를 처음에 뽑을 텐데,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커널이 이미지의 피처를 알맞는, 사람이 원하는 피처, 레이블에 맞는 피처겠죠. 그 피처를 뽑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개의 커널이 이미지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피처가 점점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여기 있는 사진처럼 사람이 원하는 이미지 안의 사물을 마치 인공지능 AI가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여기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캠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Explainable AI 한 종류인데, AI가 어느 부분을 이미지에서 중요하게 보는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 예시는 사물인식의 예시는 아니지만 이미지 캡셔닝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학습시켰더니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고양이는 모델에 관심이 없고 강아지에 올바른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캠이라는 기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캠이라는 기법으로 AI가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형 AI 기법의 일종인데요. 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서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자세하게 다룰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CNN 기반의 사물인식 모델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년 전이죠. 2014년 이후로 고성능의 딥러닝 기반의 사물인식 모델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구동 속도도 빠르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난 욜로 V8이라는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서 본 모델을 이제 우리 강의에서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위에는 그, 아래는 원 스테이지, 위에는 투 스테이지라고 해서, 원 스테이지는 이제 이미지의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알아내는 거고, 투 스테이지는 이미지의 위치 알아내고, 위치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클래스 알아내고,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당연히 이 두 개의 모델을 쓴 게 정확도가 높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원 스테이지로도 투 스테이지를 거의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서도 실시간성을 확보한 가벼운 모델들이 등장했다. 그게 바로 욜로 버전이고 욜로라는 모델이고 현재 현업에서도 이제 사무리식 모델을 온 디바이스로 탑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욜로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욜로 V11까지 나와서 오늘 사용해볼 욜로 V8이 익숙해지게 된다면 동일한 울트라리틱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인 욜로 V11도 스스로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욜로 V10까지 나온 거고요. 본 강의에서는 8을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V8은 1부터 꾸준히 성능 향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아직 욜로 V5, 7도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상 현업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욜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미세하게 미미하게만 성능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현업에서 쓸 때는 NPU로 좀 모델을 양저화하고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 시키는데 좀 레퍼런스가 많은 모델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항상 최신 모델이라고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이전 버전들이랑 비교된 성능이 있는 수치들이고 여기 매트릭은 MAP입니다. MAP는 사물인식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가장 유명한 평가 기준인데 본 강의에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 안에서도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에는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무거운 고성능 모델부터 이제 가벼운 모델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여러분의 개인 PC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되게 느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욜로 V8N 나노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각 알파벳은 X는 엑스트라 라지, 그리고 L은 라지, M은 미디엄, S는 스몰, N은 나노입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X랑 비교하면 N은 30배 정도나 차이가 나지만 성능이 30배나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딥러닝 모델들은 마지막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 엔비디아 GPU의 RTX 3050 정도만 있어도 율로 V-X는 거의 30 FPS 이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율로라는 모델 자체가 원스테이지 모델로서는 실시간 처리에 정말 특화된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욜로라는 모델의 입력과 출력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딥러닝 모델은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 함수가 무엇이죠? 입력을 하면 계산하여 무언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함수입니다. 다만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수식이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데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 기반으로 알아서 그 수식을 정말 복잡하게 몇백 차원, 몇천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무언가라는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 모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속을 볼 수가 없거든요. 딥러닝 모델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모델의 입력 이미지입니다. 예시 이미지인데 이것은 제가 수영장에서 지금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 이미지고요.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 이미지들이 한 장 한 장 욜로 사물식 모델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은 감지된 사물의 클래스 번호와 바운딩 박스 좌표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후에 우린 이 결과를 사진에 이렇게 입혀서 직관적으로 발견된 기체는 여기 사람이고 위치는 이러하구나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물 안에서 수영한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 율루 V8이라는 모델이 프리트레인드 된 데이터셋 자체가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물 안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물 안에서 수영하는 사진을 인식할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신기하게 보여드리려고 학습 데이터셋에 없는 일부러 그런 종류의 데이터셋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욜로 V8을 GitHub에서 클론하거나 아니면 PIP로 인스톨해서 모델을 사용하면 곧바로 다음과 같이 여러 사물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사물을 감지하는 건지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사실 욜로 V8을 만들 개발자가 이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기 전에 이미 괜찮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고 배포를 하는 겁니다.
방금 언급드린 코코 데이터셋인데요. 예, 코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코코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코코라는 것은 Common Objects in Context의 약자로 코코죠. 객체 인식과 분할, 세그멘테이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물체들이라는 Common Object in Context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코코 데이터셋은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이미지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물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총 무려 33만 장 이상의 이미지와 레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 보이는 것은 80개 사물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자체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뒷장에서 이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80개의 클래스들이 학습되면 이름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0부터 79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델을 추론할 때 이미지 내에서 사물을 발견하면 이것 또한 모델은 사실 이름을 모릅니다. 이 모델은 이 학습된 사물이 0번인지 7번인지 이런 번호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번호를 출력해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후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잘 학습된 모델의 이미지가 투입이 되게 되면 추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위 사진과 같이 바운딩 박스 좌표와 클래스의 번호로 표시가 됩니다. 네. 사물인식 모델은 자연어 계열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절대 출력할 수가 없고 숫자 출력에 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지된 사람의 번호를 출력해 주는데 사람은 0번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0이라는 숫자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숫자 4개로 표현했는데 여기 x1, y1, x2, y2의 픽셀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픽셀의 시작은 좌측 상단부, 이제 레프트 탑이라고 하는데요. 좌측 상단부터 0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 모서리를 x1, y1으로 칭하고 우측 하단의 모서리를 x2, y2라고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피던스도 출력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확률 값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이 물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에 대한 수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감지되는 바운딩 박스가 몇천 개인데 논 맥시멈 서프레이션이란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사물만 남기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말 후처리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로스 자율주행 로봇의 사물인식을 융합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물인식 모델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렌드는 어떤지,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러닝을 통해서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교재해드린 GitHub 링크에 들어가시면 교육 준비가 끝나고 PC에서 어떻게 환경을 세팅하는지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드러닝을 하고 여러분의 개인 PC에서 이 강의 자료 율로 V8이라는 모델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는지 그 환경 세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